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EBS 수능 특강 미적분의 첫 번째 강의인 수열의 극한에서의 레벨 3 세 문항을 풀어볼 겁니다.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주로 이제 결국 극한 값을 물어보는 형태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 과정이 중요한데, 극한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n에 대한 관계식, 즉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게 작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작성되더라도 결과는 매우 간단하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 계산식을 작성하는 부분인데, 계산식을 작성할 때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식은 복잡해질 건데 분명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라고 자꾸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차항만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결과는 크게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산식이 복잡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쭉 계산해보는 연습이 대체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n, 베타n이 더 크대요. 그 다음 수직선 위에 두 점 A, B 그리고 그 선분 A, B를 n 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n이라고 할 때 Pn의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Pn을 계산하기 위해선 내분점을 구해야 되는데 그 내분점은 알파n과 베타n의 n 대 1이니까 결국 알파n과 베타n이라는 값을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nx 마이너스 n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x값 두 개를 알파n, 베타n이라고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 근해 공식을 넣어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x값 두 개를 구하면 문제에서 베타 n의 값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n이라는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의 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될 것이고, 자 베타 n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의 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계산하는 거야?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n 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n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pn의 좌표는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a라는 점이고 알파 n이 b가 베타 n이니까 뭐가 돼요? n 베타 n 이런 식으로 되니까 n 베타 n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될 것이고, 알파 n 1 곱하기 알파 n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의 n 플러스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식의 극한값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옮겨서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이라는 이 극한값은 요게 pn이죠. 식이 기니까 요렇게 하나, 자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로 나눠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뭐가 되냐면 n 하고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첫 번째 걸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띄워서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될까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루트에 n 제곱 이쪽은 안 써지네요. 밑에다가 쓸게요. 자,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루트의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요 부분의 극한값은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니까 쉽게 계산될 수 있고, 이 위에 거는 같은 경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가 분자에 있으니까 n제곱 플러스 n을 분자 분모에 곱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자 요게 요 안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건데 우린 최고차항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봅시다. n 4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갈 거고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분자는 여기 n이 있고요. 지금 요 두 개가 계산돼서 뭐가 될까요? n만 남으니까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극한값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극한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극한값 우리가 계산해 볼까요? n 4제곱 n제곱 차수가 같죠? 1 1이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내분점 공하는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x 세제곱 위의 점 n, n 세제곱과 원점 5를 지나는 원 C가 있다. 그러니까 y는 x제곱 점 P라는 점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원 위에서의 점 P에서의 접선 M이 서로 수직일 때 원 C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서 계산하는 극한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 거야. 잘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좌표 평면에 있겠죠. 자, y는 x 세제곱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위에 어떤 한 점이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n, n 세제곱이래.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있답니다.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떤 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있대요. 자,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상황만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L과 그러니까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L 지금 이렇게 거지겠죠. 이렇게. 자, 얘가 접선 L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원 C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원에서의 접선 이렇게 생겼겠죠. 원에서의 접선. 자,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에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원의 중심하고는 항상 무슨 관계지? 수직이지요. 자, 그러면 봐. 여기 이 접점에서 서로 수직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수직인 직선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수직인 직선 L 위에 뭐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다. 이해가죠? 자,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AN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AN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자, 어떻게 보냐면 자, 이 점이 원점 5죠. 자, OP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OP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으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수직인 선을 긋게 되면 자, 수직 2등분 하는 선이 원의 중심과 만나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야. 이 L이라는 직선과 요 직선을 뭐 H라고 해봅시다. 이 H라는 직선의 교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 직선은 M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자, y는 x 세제곱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바로 L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L은 자, 이 y 세제곱을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x의 제곱이 되니까 이 점 n, n 세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n 세제곱은 3n 제곱에 x-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얘를 정리하면 y는 뭐가 돼요? 3n 제곱 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n 세제곱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n 세제곱. 자, 요게 바로 직선 뭐가 되죠? L이 됩니다. 자, 됐죠? 직선 L을 구했고요. 이제 뭘 구할까요? 직선
M이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자, 직선 M은 L과 수직이니까 이 M이라는 건 기울기가, 직선 M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n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n, n 세제곱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다 정리해보면 y 마이너스 n 세제곱은 마이너스 3n 제곱분의 1에 x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서 이건 좀 이따 정리합시다. m인 직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L이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OP를 지나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O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0,0하고 n, 세제곱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으니까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n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n제곱이라고 하면 직선 h의 기울기는 직선 h의 기울기는 이 직선과 수직이니까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 점이죠. 요 점은 어떤 점입니까? O라는 점과 P라는 점의 중점이니까 이 점을 M이라고 하면 저 M이라는 점은 어떻게 돼요? 2분의 N, 2분의 N 세제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선 H는 뭐가 될까요? Y 마이너스 2분의 N 세제곱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에 X 마이너스 2N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뭐 구하려고 했죠? H와 L이라는 직선의 교점. 그쵸? H라는 직선과 L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이 직선과 이것을 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Y눈으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의 X 이렇게 될 거고, 둘이 분배되면 플러스 뭐가 되죠? 2N분의 1 더하기 2분의 N세제곱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얘하고 얘를 연립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3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x 마이너스 2n 세제곱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x 플러스 2n분의 1 플러스 2분의 n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x를 이항해서 정리하면 3n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1의 x 이렇게 될 것이고 2n 세제곱 플러스 2n분의 1 더하기 2분의 n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보면 n제곱분의 3n 4제곱 플러스 1의 x가 이렇게 될 것이고 2n으로 통분하면 뭐가 될까요? 4n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n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차수가 높으니까 이렇게 없애주면 이때 양변을 넘기면 x는 뭐가 될까요? x는 뭐가 될까요? 이게 양변의 곱해짐이니까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6n 4제곱 플러스 2분의 5n 5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값이 바로 an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n분의 an의 극한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n으로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를 n으로 나눈 거야. 그럼 뭐가 돼요? 6n 5제곱 플러스 2n분의 5n 5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정리되니까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6분의 5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을 이렇게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좀 어려웠죠.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뭐라고 곡선 위의 점피에서의 접선과 원 위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직선 L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봅니다. fx가 어떤 x값에 따라 변하는 극한값으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수열이래요. 자, 일반항 AN 좀 오타가 있네요. A 아래 첨자죠. AN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공차가 Q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걸 보고 알고 계셔야 돼요. 공차가 Q인 등차 수열이야. 그렇죠? 언제부터? 1일 때가 아니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공차가 Q인 등차 수열일 때, 자, 요걸 잘 봐야겠네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f의 x-n 플러스 an은 f1의 f1-n의 an,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 전체를 선생님이 hx라고 놓을게요. 편의상.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h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x가 1로 갈 때 hx의 극한은 함수값과 같다. 무슨 뜻? x equal 1에서 주어진 함수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걸 만족할 때 PQ의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 fx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 x가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럴 때 fx는 어떻게 정리하죠?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함수 봅시다. x가 1보다 크면 무한대인데 여기 차수 하나 남죠? 그러니까 이 값은 x라는 극한값을 갖게 될 것이고, x가 1이면 2분의 4니까 2라는 극한값을 갖게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면 얘는 0에 수렴하겠죠? 그럼 극한값은 2x 플러스 1이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결과는 x가 1보다 클 때와 항상 같으니까 지금 이런 함수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fx, 지금 요걸 보는 거예요. hx라는 함수. 이 함수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럼 fx 곱하기 f의 x-n 플러스 an을 곱한 건데, 자, fx라는 함수는 x 이퀄 1에서 이미 불연속이죠. 자, 불연속인 함수와 어떤 함수가 곱해진 거지. 근데 결론은 뭐가 됐다? 연속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죠? 얘가 0에 수렴하는 값을 가지면 된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x에다 1을 넣은 f의 1-n 플러스 an, 이게 0이 되는 뭘 찾으시면 돼요? f 값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n에다가 1, 2, 3, 4를 순차적으로 넣어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n에다가 선생님이 그냥 1을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0 더하기 a1은 0이 돼야 됩니다. 자, f0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넣은 값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a1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었더니 뭐가 돼요? f-1 더하기 a2가 됩니다. 이것 또한 0을 만족하시면 돼요. 자, f-1,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때 a2는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자, n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이제 그만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a3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f-2,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 넣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3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an이라는 값은, an은 첫 번째 항이 p고 공차가 q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봐봐. 지금 an은 이렇게 p n equal 1 이렇게 돼 있고, qn 플러스 r, 자, 글자가 왜 깨지죠? qn 플러스 r 이렇게 놓고 n은 1, 2, 3, 1, 2, 3이 아니죠. 2, 3, 4 이렇게 가는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야. 자,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p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항부터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그럼 지금 1에서 2까지 1 증가했으니까 얼마야?
공차가 Q인 등차수열, 이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이 1이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면 되죠? A2는 여기다가 Q가 1이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면 2 더하기 R이 되는데 이 값이 2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항이니까 1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R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는 P 값은 마이너스 1이고 Q도 얼마야? 1이 되는 거고요. R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세 값을 더하면 우리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불연속인 함수와 어떤 함수가 곱해졌을 때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0에 수렴하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